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동학개미 삼전사랑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사 자체가 상당히 우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좀 독특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삼성이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해서 잘 싸울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 미래 시장에서 과연 도태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삼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TSMC가 아닌 대만 전체와 싸운다. 삼성의 힘겨운 경쟁.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인데요. 그만큼 삼성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삼성의 적수가 되는 기업이 바로 TSMC라는 그 파운드리이죠. 세계 1위. 이 기업과의 그 경쟁도 어떻게 보면 버거울 수 있겠지만은, 그걸 넘어서 대만 전체와의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강박한 심정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15일날 대만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그 대만 북부의 신주과학단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대만 전자학기 거물들이 모였는데, 그 유명한 거물들 중에 2명이 좀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후반 파운드리 사업을 시험한 그 모리스 장 전 TSMC 회장하고, 그리고 UMC 회장이라는 사람이죠. 로버트 차우라는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악수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쇼를 했던 것 같아요. 현재 TSMC는 세계 1위고요. UMC는 세계 3위인데, 결국 대만에 이렇게 큰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시장에서는 대만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치킨게임에서 삼성한테 박살났죠. 2010년도 삼성전자 치킨게임을 걸었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대만 업체들은 일본 업체하고 연합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공장 증설하고 제품 대량 공급, 가격 인하 등을 점유율 확대에 나섰지만은 결국 세계 1위 삼성전자한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술력도 있고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결국 적자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만 업체들은 결국 메모리 쪽에서는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결국 삼성이 개박살 내놓은 거죠. 결국 삼성은 그쪽 분야에서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이 어떻게 보면 초일류 기업으로서 1등을 해야 하는데, 워낙 대만 쪽에 튼튼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삼성도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죠. 글로벌 시장에서 대만 기업들은 이쪽 분야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슈퍼파워로서 존재감을 받고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은 기사처럼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상당히 마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약 7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크죠. 70%.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여기 보면 대량산 등의 특징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주로 고객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인텔이나 이런 큰 기업들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죠. 사업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설계 쪽에는 주로 팹리스라고 하죠. 이 팹리스로부터 주문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죠. 보다 칩을 기기에다 꽂아 넣는 패키징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대만은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사나 보면은 팹리스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이 65, 대만 17, 중국 15, 한국, 일본, EU는 1%. 엄청 미미하죠.
그리고 대만의 팹리스에서 미디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또 막강한 기업인가 봐요.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AP 점유율 세계 1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으로 유명한 AP로 유명한 전통 강자 미국 퀄컴을 아예 제꼈다는 거죠. 앞으로 떠오르는 업무에 또 미디어텍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세계 1위 TSMC, UMC가 이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을 공략을 하려면은 결국 삼성은 대만은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대만 전체를 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하죠. 이 파운드리 시장이. 결국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10위권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부족합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결국 이제 버티고 지금까지 이제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대만은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건물 쪽으로 대접받는 인물들이 많죠. 아까 말한 것처럼 TS 창업자 모리스 창,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예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80년도에 대만으로 가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TSMC를 키운 것 같아요. 그래도 2018년도에 이제 은퇴했다 하더라도 지분이 있으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유했고 대만에서는 반도체 아버지로 해서 대만을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을 내세우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또 유명하죠. 엔비디아, 이거 시가총액 3위라던데 시가총액 3위도 말 그대로 이거 대만계 출신 아닙니까? 젠슨 왕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쪽 반도체나 이쪽 분야에는 대만인들이 상당히 강세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기술 IT 쪽에 대만인들도 무시 못지않게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AMD 있죠. AMD가 결국 미디어텍도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TSMC 몰아주겠죠. 결국 자기 나라 물건을 자기 나라에다 업체에 몰아주는 거예요. AMD나 미디어텍도 결국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TSMC는 결국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겠죠. 여러 전문가들의 이제 대화 내용이나 기사를 보면은 이제 나오죠. 결국 중국과 TSMC이 컸던 것 같은데 삼성하고 비교한다면 TSMC 경력이 뭐냐? 여기서 보면 말 맞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상대적으로 업력 결국 짧아요.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으로 강한 기업들에 비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신생처럼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초미세 공정 같은 건 잘하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 큰 파트너를 잡아야지 비즈니스를 키울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영업력도 무시 못하는 거죠. 영업력이 막강해야 하는데 워낙 대만 업체들은 대만 업체끼리 도와주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한계를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TSMC가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지원한답니다. 예전에도 TSMC는 팹이 많았다요. 그러니까 꼭 초미세 공정 아니더라도 다양한 공정들이 있어요. 150 나노 공정도 있을 테고 90 나노 공정도 있고 결국 이런 다양한 팹이 많다 보니까 작은 고객들한테도 서포트를 잘해준다는 거죠. 결국 서비스를 잘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TSMC 고객수가 약 8,000곳이니 엄청나죠. 결국 이런 서포트가 경쟁력이다 보니까 지금의 TSMC가 있고 세계 1위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삼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 삼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 전체랑 싸우는 겁니다. 이 유일한 우리 대기업 삼성이 이 대만하고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2030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고 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우리의 가짜용 부회장님은 133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챙길 정도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앞으로 이쪽 사업이 먹거리가 많고 70%를 차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협력사를 늘려야겠죠. 팹리스도 지원도 강화해야 하고 결국 시스템 반도체에 그런 생태계 조성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분위기 여건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오겠죠. 지금 삼성에서 만드는 우리 엑시노스 이쪽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DDR 개발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제품별로 약간 좀 아직 1등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삼성이 워낙 이제 강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물량으로도 공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기술력 부분에서도 이제 앞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처럼 삼성이 역할이 앞으로도 많이 중요하고, 또한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협력사들이 같이 한번 협력해서 같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10위권에 들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밑에 협력업체들도 10위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분야에 막강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TSMC를 박살낼 수 있고 UMC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이런 대만 기업들을 이겨내려면은 우리 삼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지금 우리가 삼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삼성에서도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133조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삼성이 잘해왔고 앞으로도 뭐 비메모리 메모리 분야도 쪽도 강세했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도 충분하게 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긍정적으로 시각을 놓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워낙 똑똑하고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지혜스럽고 한다면 한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좀 힘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충분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저는 좀 더 바라보고 싶네요. 이처럼 삼성이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예를 들어서 뭐 상승을 하다 보면은 하락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하다 보면은 상승도 할 수 있죠. 상승하다면 하락도 할 수 있고, 하락하다면 또 상승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말 그대로 박스권에 놓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멀리 볼 때는 분명 우상향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동학개미로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은 우리 삼성전자가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동학개미들은 그렇게 믿고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단타에만 목매이지 말고요, 장기 투자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합시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우선주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배당이죠, 배당.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가져와야지 이 배당금을 다 우리가 결국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